네,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동물들이 먼저 알아차리고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 어떤 것들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갖고 오는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영상 속에서 말씀드리는 꿈 혹은 집안에서 일어나는 징조 등 그것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신다면은 미래에 닥치게 될 불운을 막게 되고 또 미래에 다가오게 되는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지금보다 더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담겨져 있는 그 주역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64개가 정해져 있는데 그 64개에서 풀이를 하고 어떠한 풀이를 선택하는지는 바로 그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분명 그 징조라는 것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니까요. 이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의 기준점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보통 현대인들은 서양의 프로이트에서부터 꿈에 대한 그 연구가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동양에서도 무려 2000년 이전부터 그 꿈에 대한 연구를 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몸에 대해서 서술해 놓은 황제의 내경을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이 꿈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 몸의 오행과 음양의 그 조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풀이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의 의학자와 과학자들도 꿈이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체 활동을 통해서부터도 비롯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징조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몸에 있는 어떤 문제가 무엇인지까지도 알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선조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대박을 가져다 줄 좋은 꿈은 뭐냐?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싸워서 이기는 꿈입니다. 꿈에서 여러 번 싸움을 경험해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종종 이런 꿈을 꾸게 되는데요. 황제 내경을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꿈에서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몸의 음기와 양기가 모두 다 성하기 때문에 그런 싸우는 꿈이 일어나는 거고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이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이긴다, 이기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시는 일을 극복을 해내거나 혹은 지금 정신 상태 혹은 건강 상태가 좋다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싸움이라든지 혹은 누군가 여러분들의 집에 침입을 했을 때 그 싸움에서 지거나 그 적이 너무 커가지고 압도되거나 혹은 집이 침입당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는 이미 여러분들의 기운이 쇠약했다라든지 그 공간과 여러분들이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지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으니 만약 여러분들의 싸움이 처하게 되는 그 꿈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정말 좋은 꿈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들의 병이 낫는 꿈입니다. 몸속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도 평소에 앓고 있던 지병이 낫는다라든지 그게 아니더라도 어떠한 질병을 앓고 있을 때 그게 깨끗하게 씻는 기분이 든다라고 하면은 보통 그런 경우는 실제로 낫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치유에 대한 꿈들은 보통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꿈을 꾸고는 하십니다. 본인들이 믿는 그 종교의 절대자가 나타나서 본인의 몸을 어루만져 준다라든지 주사를 놓는다라든지 수술을 한다라든지 등의 모습을 통해서 치유가 되게 되는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말끔하게 깨끗해지는 기분이 든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건강에 있어서 호전되는 그런 좋은 징조를 미리 예감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좋은 꿈은요. 여러분들이 꿈에서 무언가 깨끗하고 아주 막 나온 새 것을 받는 그런 꿈입니다. 깨끗하고 새 것,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도 참 좋죠. 그처럼 꿈에서도 그 어떤 물건이든 간에 깨끗하고 새 것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그게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서 조금은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깨끗하고 새 것을 받았을 때 꿈속에서도 기분이 좋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좋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꿈을 꿨을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마냥 웃고 있거나 마냥 행복해만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 역시나 좋지는 않은 겁니다. 왜냐? 우린 항상 과유불급, 호사다마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죠. 운이라는 것도 좋은 운이 다가오게 되면은 그 뒤에 항상 나쁜 운이 탁 달라붙어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너무 안심함으로 인해서 어떤 실수를 하지는 않을지를 잘 살피는 것 또한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판단과 대처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또 좋은 꿈, 바로 불꿈이죠. 이 불꿈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많은 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뭐가 타느냐에 따라 또 조금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우선은 불 자체가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진짜 좋은 재물운이 들어올 그럴 확률이 매우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가끔 이런 불꿈을 꿨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불꿈을 꿨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정말 불처럼 활활 잘 타오르고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분 좋게 생활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짜 좋은 꿈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화초 꿈입니다. 화초. 만약 여러분들이 꿈에서 아주 싱싱한 화분이나 화초를 보게 된다라면은 그 자체로도 어떤 생성의 의미, 뭔가 하던 것을 결실을 이루거나 새로운 열매를 얻는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그 화초를 봤는데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속이 썩어 있거나 비어 있다 라고 하면은 이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뭔가를 조심해야 되거나 혹은 나는 모르지만은 안쪽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라는 점으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화초 꿈을 꾸셨다면은 그 화초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한번 잘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좋은 꿈들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대박 꿈을 계속해서 꿀 수 있다면 그것만큼 또 좋은 것도 없겠죠. 자, 이 황제내경이란 책을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우리 사람이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몸에 있어서 음기와 양기가 제대로 조화가 되지 않고 몸에서 일어나는 오행의 작용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예민한 반응 혹은 정서적인 불안이 곧 꿈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일정 부분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죠. 평소에도 여러분들 주변이나 저도 의뢰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의뢰인분들이 조금 예민한 편이시거나 몸이 허약하신 분들일수록 꿈을 더 많이 꾼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도 그렇죠. 조금 평소에 무던한 사람, 그냥 건강한 사람, 털털한 사람들일수록 꿈을 잘 꾼다라는 말을 덜 한다라는 것을 일반적으로도 체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은 꿈을 완전히 안 꾸도록 하기는 어렵지만은 이왕 꾸는 꿈을 좋은 꿈을 꾸도록 하려고 한다면은 이 황제 내경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집착이나 생각, 성격 이 세 가지를 바꿔놓는 거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자기 전에는 여러분들 낮에 있었던 일들 너무 밤에 침대까지 가져오지 마시고요. 뭔가 해결되지 못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전전긍긍한다 해봤자 해결되지 못하고 잠 못 자고 다음날 더 나쁜 컨디션으로 임할 수밖에 없으니까 최대한 마음을 편안하게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생각과 더불어서 제가 앞에서 꿈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신체적인 작용과도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건강한 식습관, 자기 전에 맑은 음식들, 너무 탁한 음식들을 먹지 않는다고 하면은 더더욱더 편안한 상태로 수면을 취하고 좋은 꿈을 꿀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꽃입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만약 식물을 두고 있다라면은 그리고 이 식물이 갑자기 잘 피지 않을 때에 꽃이 핀다 그러면은 분명 여러분들 집안에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징조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거는요. 이 좋은 일이 오는 길조구나라는 것은 알아챘지만은 그 좋은 일을 잘 맞이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바로 조심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항상 좋은 일은 나쁜 일도 함께 몰고 오는 법이기 때문에 뭔가 좋은 일이 실제로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을 하고 뭔가 경고망동을 하게 되면은 부정을 타고 그 운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기 직전에 관계가 정리가 됩니다. 이전까지 잘 지내오고 있던 여러 관계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시점이 있을 텐데요.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일어나서 이것이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기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관계의 정리가 일어났다라는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다시 또 좋은 귀인,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겠구나 라는 점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무에서 새순이 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있었던 시든 잎이 떨어져야 되는 법인 겁니다. 풍수학에서 집안에 공간을 비워야 좋은 운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처럼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관계가 뭔가 정리되기 시작됐다라고 하면은 분명 삶에 있어서 큰 변화, 좋은 변화가 올 수 있겠구나 라고 짐작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특히 좋은 일이 있기 이전에는 바로 화를 자주 내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찬찬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재물운이다 라고 하면은 쇠, 황금을 생각을 하죠. 이처럼 재물은 기본적으로는 금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는 목화토금수 이 5가지 풍수학의 근본인 오행의 원리에 있어서 이 5가지는 조화로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르지만은 이 자연과 우리가 돌아가는 원리, 풍수의 원리는 알아서 오행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서 오행의 요소가 다 갖춰져 있지만은 갑자기 재물운이 들어오는 그 쇠의 기운이 많이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그것을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금을 억누를 수 있는 불의 기운이 피어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한 작용으로 여러분들의 심정적으로 뭔가 감정적으로 평소에 생각지 않았던 그 뭔가 예민한 감정이 올라오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평소에 계속 예민하고 화내는 분들은 그거는 성격을 고치셔야 되겠지만은 그런 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일이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 이렇게 화나는 상황이 벌어지지라고 한다면은 그건 뭔가 좋은 신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 너무 예민한 상황들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렇게 화의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의연하게 넘어가시면은 곧 기운의 중화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재물운이 터지게 되는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건강입니다. 특히 저희가 실제로 풍수 컨설팅을 해드리고 저희가 마련해드린 명당 아파트, 명당 집에 거주하게 되면서 의뢰인분들이 자주 이야기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집에 처음 가게 되면은 몸살을 겪게 된다라고 합니다. 좋은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왜 몸살을 겪지라고 하시겠지만은 풍수학적인 운의 원리와 내 몸의 건강과도 함께 다 맞닿아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여러분들이 좋지 않은 공간, 뭔가 탁한 곳에서 살았다면은 거처만 옮기기만 해도 그 전에 있었던 그 탁한 기운들과 새 집에서 올라오는 그 명당의 기운, 좋은 기운들이 충돌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육체적인, 현실적인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겁니다. 물론 큰 병, 어떤 부득이한 사고를 당하거나 이거는 대부분 잘못된 시그널이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런 몸살 정도, 감기 기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좋은 운으로 바뀌어가는 뭔가 신호가 될 수 있구나, 내가 지금 잘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재물운이라든지 하는 일이 잘 되기 직전에는 뭔가 모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새로운 생각들이 펼쳐오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책과 관련된 원고를 쓰고 있지만은 어느 날 문득 뭔가 이걸 한번 생각이 나는데 해서 기록을 적어 놓고 나면은 얼마 있지 않아서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고 출간 제의가 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뭔가 머릿속에서 스쳐가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 새로운 것, 뭔가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라면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것들을 실현하고 행동화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이 곧 여러분들을 풍족하게 만들어줄 재물운 겁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인생이 풀리기 직전에는 분명 주변에 의미 있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저 멋지동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주 의미 있는 책과 강의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의미 있는 영상, 강의 영상을 촬영하고 말씀드리지만은 저 또한 대학원에서는 공부를 하는 사람 혹은 그 이외에 수많은 인터넷 강의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계속해서 좋은 생각들, 좋은 기회들을 맞이하기 위함인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조금 더 운이란 것을 수동적으로 보지 마시고 능동적인 자세로서 대처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빠르게 지금의 삶보다 더 나은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운에 대한 부분을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보통 제가 풍수와 풍수 인테리어를 구분할 때 풍수는 입지와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풍수 지리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사를 가는 거지만은 집 안을 꾸미는 것, 풍수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나 저의 강의, 책만 보시고 꾸준히 삶에 적용을 하시면은 지금보다 더 잘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노력 안에서 그 방법들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시면은 분명 더 빠르게 대운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2009년에 쓰여진 한의학계의 한 논문을 보게 되면은요. 수천 년 전에 우리 몸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술을 해놓은 황제의 내경을 통해서 볼 때 꿈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알려주는 징조로서 아주 높은 확률로 꿈을 꾸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런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질병이 일어나기 전에 꿈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미리 캐치를 하고 삶에 적용을 하면은 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죠. 뭐 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꿈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 편입니다. 저희와 풍수 컨설팅과 인연이 되어서 직접 만나는 의뢰인들이 종종 해주시는 얘기가 뭐냐면요. 저희를 직접 만나기 전 그리고 저라는 사람을 알기 이전에 미리 저희를 만나서 진단을 받고 행복해지는 꿈을 꿨다. 그리고 그 꿈을 꾼 이후에 우연히 유튜브를 보게 됐고 그래서 바로 연락을 해서 저희와 인연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뭐 이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의뢰인들이 들려드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것만 통해서 봐도 꿈이라는 것을 절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어떤 꿈이 그러면은 흉몽일까라고 하는 건데요. 뭐 막연히 제가 뭐 블로그나 이런 데 찾아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대학원을 통해서 학술지에 등재되어 있는 정식적인 논문들을 찾아봤을 때 대표적인 흉몽으로 딱 정립을 해놓은 것이 그 첫 번째가 바로 꿈속에서 사악한 존재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 사악한 존재라고 좀 추상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 사악한 존재는 여러 형태가 될 수 있고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비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귀신의 형태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아는 지인이지만은 뭔가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형태가 됐건 꿈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좋지 않은 존재, 나에게 해를 주는 존재다 라고 인식이 되고 그게 꿈에서 나타난다 라고 하면은 흉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신체적인 공격을 받을 때입니다. 앞에서 사악한 존재가 나타나든 혹은 사악하지 않은 그 어떤 다른 존재, 뭐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것들이 내 몸에 어떤 해를 가하게 될 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흉몽, 예지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악몽이고 흉몽일수록 꿈속에서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를 하시죠? 딱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의 상황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좋지 않은 꿈일수록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혼재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직장에서 막 일을 하게 되고 그 직장에서 일을 하는 관계가 막 갑자기 또 산속에서 뭐 날아다니고 절벽으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아주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유형일 경우엔 상당수 흉몽, 악몽일 경우가 높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흉몽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을 나서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2년 전에 그 차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뭐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은 꿈속에서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옆차와 끌키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데 정확하게 다음날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도 오늘 좀 운전은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은 역시나 또 구승관이 다이니까
결국에는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흉몽들에 대한 징조를 캐치를 했다면은 그날만큼은 더더욱 조심하는 게 좋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악몽을 꾸는 그 이유도 있는 겁니다. 심리학 용어로는 경험 회피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억지로 피하려고 하고 받아들이지 하지 않고 부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경험 회피가 되어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상당히 큰 압박이 되게 되는데, 그 압박이 또 꿈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꿈을 통해서 다시 또 현실에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연결고리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이 악몽을 꾸는 거 안 꾸면은 제일 좋겠지만은, 근데 악몽을 꾸게 됐다라고 했을 때 이 악몽을 좋은 일로 바꾸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이 악몽이 길몽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악몽을 길몽으로 돌리시고 대신 현실적으로도 그날 조심하는 게 좋긴 좋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생각을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비롯이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 일인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날 꿨던 꿈이 잘 기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명확하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쁜 꿈이겠구나 라고 하면은 그때는 무조건 조심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판단을 통해서 길몽으로 돌릴 수 있는 꿈이라면은 이거는 좋은 일이야 라고 하면서 넘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악몽을 꿨다라고 해서 막 무조건 너무 부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찝찝하게 지내지 마시고 현명하게 마음을 뒤집어서 지내시고, 또 그날 조금은 더 조심하면서 평소에 하던 거 안 하시고 평소에 안 가던 곳 안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제가 꿈과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렸더니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길몽들을 꿨는데 그러면은 이 길몽은 언제 효과가 나타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걸 제가 알고 있으면 사람이 아니었겠죠. 하지만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꾸게 되는 그 좋은 꿈들은요, 언젠가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로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엄청난 정말 대박 꿈을 꿨다. 그래서 이번 주에 복권을 샀는데 떨어졌다. 이 꿈은 개꿈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복권은 당첨이 되지 않았더라도 언젠가 먼 훗날 여러분들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그 좋은 일의 징조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